갸냘픈 외모와는 다르게 어딘가 냉철하고 날렵해 보이는 여성이 사내들만 있는, 그것도 특수부대 훈련장을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여인이 밝힐 충격적인 사건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죠.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점점 더 그 긴박함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전 8시, 청량한 가을 바람이 특수부대 훈련장을 가로지르며 지나간다.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진다. 그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한다. 차에서 내린 여성의 모습이 시선을 끈다. 이은서,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에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이 배어있는 그런 걸음이었다. 민간 자문 코치라고 하셨죠? 김병철 소령이 사무실에서 이은서를 맞이한다. 50대 중반의 그는 단연간 부대를 이끌어온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며 있었다. 네, 국방부에서 파견된 이은서입니다. 이은서가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김병철 소령은 서류를 훑어 고개를 끄덕인다. 특수부대 훈련 효율성 개선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김병철 소령이 말을 멈춘다. 그의 시선이 이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하지만 그 시선 안에는 단순한 성차별적 시각이 아닌 뭔가 다른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여성분이 우리 부대의 훈련을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은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자신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병철 소령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다. 마치 이은서를 품정하려는 듯한 시선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 부대는 특별한 곳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훈련이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김병철 소령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간다. 하지만 이은서는 그 순간의 어색함을 놓치지 않는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이은서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벽에 걸린 부대 연역, 복도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그리고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까지. 그녀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카메라 같았다. 이상우 중위가 그녀를 훈련장으로 안내한다. 30대 후반의 그는 침착하면서도 예의 바른 군인이었다. 병사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적응이 필요하겠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약 20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은서에게 집중된다.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미묘한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다. 장태수 상병. 20대 중반의 그는 다른 병사들보다 덩치가 컸고 목 뒤로 살짝 보이는 문신이 그의 과거를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감이 아닌 뭔가 불안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이은서입니다. 이은서가 자연스럽게 인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민간인이 군인을 가르친다고? 장태수가 옆 병사에게 속삭인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리도록 조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도전이 아닌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이은서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변화 없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간다.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체력 단련과 함께. 잠깐, 장태수가 손을 든다. 훈련장의 공기가 순간 경직된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은서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본다. 말씀하세요. 민간인인 당신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 훈련장이 고요해진다. 다른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본다. 이상우 중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친다. 하지만 이은서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이 장태수와 정확히 마주친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이은서는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전술 동작들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지만 장태수만은 계속해서 불만이 가득해 보인다. 훈련 중간중간 장태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은서의 눈에 띈다. 군대에서 훈련 중에
휴대폰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장태수 상병,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이은서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장태수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럼 훈련에 집중해 주세요. 네, 장태수의 대답이 어색하다. 평소 반항적이던 그가 이상하게 수능적이다. 이은서는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훈련이 끝난 후 이은서는 김병철 소령의 사무실로 다시 불려간다. 첫날 어떠셨습니까? 잘 진행됐습니다. 병사들이 말을 잘 들었나요? 김병철 소령의 질문이 묘하게 의미심장하다. 대부분은 협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라니요? 장태수 상병이 약간 산만해 보였어요. 김병철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장태수 말이군요. 그 친구는 원래 좀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김병철 소령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간다. 참, 내일부터는 야간 훈련도 있을 예정입니다. 야간 훈련이요? 네, 우리 부대의 특성상 야간 작전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은서가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를 걸어간다. 그때 저 멀리서 장태수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 장태수의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은서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네, 소령님, 준비하겠습니다. 소령님, 장태수가 김병철 소령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장태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선다. 이은서와 마주친다. 안녕하세요. 누구와 그렇게 통화를 하시나요? 아, 그냥 집에 안부 전화였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뻔했다. 방금 소령님이라고 했는데 집에 안부 전화라니. 그렇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은서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하지만 장태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이은서는 자신의 숙소에서 오늘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김병철 소령의 어색한 반응, 장태수의 불안한 기색, 그리고 의문의 전화 통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 이은서가 노트북을 켜고 부대 관련 자료들을 검색한다.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몇 달 전 이 부대에서 장비 분실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한다. 하지만 단순한 관리 소홀로 처리되었다. 정말 단순한 관리 소홀일까? 이은서가 의문을 가진다. 밤 10시, 이은서가 부대 주변을 산책한다는 핑계로 돌아다닌다. 실제로는 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대 뒤편의 창고 근처를 지날 때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누군가 창고 안에 있는 것 같다. 이은서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창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내일 밤이 마지막이야. 김병철 소령의 목소리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태수의 목소리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특히 그 여자한테. 그 여자요? 새로운 민간 컨설턴트 말이야. 뭔가 수상해. 어떤 면에서요? 눈빛이 다르다. 보통 사람 같지 않아. 이은서가 숨을 죽인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서 해.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알겠지? 장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밤 자정에 만나자.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다. 잠시 후 김병철 소령이 창고에서 나온다. 이은서가 재빨리 숨는다. 김병철 소령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의 숙소로 향한다. 몇 분 후 장태수도 창고에서 나온다. 그의 표정이 어둡다. 뭔가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다. 이은서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온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진다. 김병철 소령이 배후에 있고 장태수는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말단이다. 그리고 내일 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은서가 긴급히 본부에 연락한다. 목표 부대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확인. 내일 밤 결정적 증거 확보 예정. 본부에서 답장이 온다. 신중하게 진행하시오. 안전 우선. 이은서가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본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되어 있다. 장태수는 평소보다 더욱 불안해 보이고 김병철 소령은 유난히 이은서를 의식하는 듯하다. 오후 2시, 격투 훈련 시간이다. 이은서는 병사들에게 근접 전투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다.
실전에서는 힘보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해요? 장태수의 도전이다. 그럼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이은서가 차분하게 제안한다. 좋죠. 누구랑 하실 건데요? 상병님과 해보면 어떨까요?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진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다. 장태수가 당황한다. 실제로 대결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담이시겠죠? 진심입니다. 여자가 남자랑 격투를 한다고요? 성별이 중요한가요? 이은서의 대답에 장태수가 더욱 당황한다. 사실 그는 이은서와 싸우고 싶지 않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 해보죠.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 두 사람이 훈련장 중앙으로 나선다. 다른 병사들이 원형으로 둘러선다. 이상우 중위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바닥에 눕히면 승리예요. 이은서가 설명한다. 알겠습니다. 장태수가 주먹을 움켜쥔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 확신이 없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장태수가 시작한다. 하지만 망설이는 듯한 공격이다. 이은서는 쉽게 피한다. 제대로 하세요. 이은서가 말한다. 진짜로 싸우세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장태수가 당황한다. 이은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은서가 먼저 공격한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다. 장태수가 방어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이은서의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 세 번의 공방 끝에 장태수가 바닥에 쓰러진다. 어떻게? 장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다시 해보죠. 이은서가 말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장태수가 진다. 이상해요. 장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뭐가요? 당신 정말 민간인 맞나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훈련장이 조용해진다. 왜요?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어요? 해외에서 보안 업무를 했었거든요. 거짓말이지만 자연스럽게 나온다. 보안 업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장태수가 의심의 눈빛을 보낸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죠. 이은서가 제안한다. 됐어요. 충분히 배웠습니다. 장태수가 손을 든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한다. 장태수만 혼자 남아있다. 이은서가 그에게 다가간다. 상병님, 뭔가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이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요. 장태수가 잠시 망설인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만약에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에 휘말렸는데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면 어떤 나쁜 일인가요? 장태수가 입을 다문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상병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움이요? 네, 어떤 문제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장태수가 이은서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비친다.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 순간 김병철 소령이 훈련장에 나타난다. 장태수, 뭐 하고 있어? 장태수가 깜짝 놀란다. 아, 소령님, 아무것도. 장태수가 급히 자리를 떠난다. 가면서 이은서를 한 번 더 돌아본다. 김병철 소령이 이은서에게 다가온다. 장태수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별거 아닙니다. 훈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군요. 김병철 소령의 눈빛이 예리해진다. 혹시 장태수가 이상한 말은 안 했나요? 이상한 말이요? 아, 그냥 그 친구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요. 이은서가 김병철 소령을 자세히 바라본다.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김병철 소령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소령님, 혹시 오늘 밤 야간 훈련이 있나요? 야간 훈련이요? 아, 네, 있습니다. 몇 시부터인가요? 자정부터입니다. 자정, 어젯밤 들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알겠습니다. 참관해도 될까요? 김병철 소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참관이요? 네, 야간 훈련도 관찰해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특별한 훈련이라서. 특별한 훈련이요? 네, 외부인은 참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명백한 거부다. 더욱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김병철 소령이 급히 자리를 떠난다.
이은서가 혼자 남는다. 이제 확신이 든다. 오늘 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날 저녁 이은서는 표면적으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30분 이은서가 조심스럽게 숙소를 나선다. 어둠을 이용해서 창고 근처에 숨는다. 정확히 자정. 김병철 소령이 창고로 온다. 잠시 후 장태수도 나타난다. 준비됐나? 김병철 소령이 묻는다. 네, 소령님. 장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일이 끝나면 너도 자유로워진다. 정말요?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두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은서가 조심스럽게 따라간다. 창고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각종 군용 장비들이 상자에 포장되어 있다. 이번 거래로 상당한 돈이 될 거야. 김병철 소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소령님, 정말 이런 일 그만할 수 있는 거죠? 장태수가 불안하게 묻는다. 왜? 무서워졌나? 김병철 소령이 비웃는다. 넌 이미 한 배를 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래도 내 여자친구 수술비 잘 해결했잖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해야지. 배신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협박이다. 장태수가 더욱 위축된다. 그때 창고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린다. 왔군. 김병철 소령이 말한다. 바이어들이 왔어. 빨리 준비해. 두 사람이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이은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트럭에서 3명의 남자가 내린다. 모두 민간인 복장이다.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한다. 당연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병철 소령이 상자들을 가리킨다. 사내들이 상자를 열어보며 내용물을 확인한다. 품질이 정말 좋네요. 역시 정품이군요. 우리가 언제 가짜를 판 적이 있나요? 김병철 소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바이어 중 한 명이 가방을 열어 보인다. 뭉치로 된 현금이 가득하다. 확인해 보죠. 김병철 소령이 돈을 세기 시작한다. 장태수는 옆에 서서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 장태수, 트럭에 옮겨. 네, 소령님. 장태수가 상자들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그의 움직임이 어색하다. 억지로 하고 있다는 티가 난다. 이은서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한다. 이제 충분하다. 그녀가 본부에 신호를 보낸다. 지금 출동. 몇 분 후 부대 외곽에서 차량들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아직 김병철 소령 일행은 모르고 있다. 다 옮겼습니다. 장태수가 보고한다. 좋아. 그럼 이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뭐지 이건? 김병철 소령이 당황한다. 군수사대다. 모두 손을 들어. 확성기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진다. 어떻게 된 거야? 바이어들이 패닉에 빠진다. 김병철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누가 신고했어? 그의 시선이 장태수에게 향한다. 너야? 내가 배신했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장태수가 황급히 부인한다. 그럼 누가? 김병철 소령이 주변을 둘러본다. 그때 이은서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은서를 바라본다. 당신은 김병철 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국방부 특임조사관 이은서 대위입니다. 이은서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특임조사관이라고? 네, 이 부대의 불법 무기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김병철 소령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대원들이 창고를 포위한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김병철 소령,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 김병철 소령이 소리친다.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은서가 차분하게 말한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현장도 촬영했습니다. 김병철 소령이 절망한다. 완전히 끝났다. 바이어들도 모두 체포된다. 트럭에서 나온 무기들이 압수된다. 장태수만 혼자 떨고 있다. 이은서가 그에게 다가간다. 장태수 상병. 네, 당신도 체포됩니다. 하지만 협력한다면 선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장태수가 울먹인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지만 계속 이어갈 이유는 없었어요. 장태수가 고개를 숙인다. 무서웠어요. 소령님이 협박했거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은서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김병철 소령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 가면서 이은서를 노려본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현장이 정리된다. 압수한 군사물품의 양이 상당하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 같네요. 수사대장이 이은서에게 말한다. 네, 최소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다. 밤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소령님이 무기를 팔았다고? 장태수도 연루됐다고? 그럼 이은서 씨는 처음부터 수사관이었던 거야? 식당은 온통 이 이야기뿐이다. 병사들은 어제까지 민간 컨설턴트라고 생각했던 이은서가 사실은 국방부 특임조사관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그날 저녁 이은서는 자신의 숙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김병철 소령 주도의 불법 무기거래, 조직 적발, 주모자 김병철 소령 이외 바이어 3명 체포, 협력자 장태수 상병은 협박에 의한 가담으로 판단됨. 압수한 장비 총 700여 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은서는 장태수를 생각한다. 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 노트북 화면에 메시지가 뜬다. 훌륭한 성과입니다. 내일 오전 복귀 바랍니다. 본부. 이은서가 답장을 한다. 명령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이은서는 창밖을 바라본다. 부대의 야경이 평화롭다. 이제 이곳은 정말로 깨끗해졌다. 썩은 부분이 제거되었으니까. 하지만 이은서는 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김병철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장태수가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그때마다 자신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은서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가져온 것이 별로 없어서 금세 끝난다. 다음 날 아침, 이은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구치소에 있는 장태수를 만나는 것이다. 오전 10시, 이은서가 군 구치소를 방문한다. 면회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실 건가요? 장태수 상병이요. 잠시 후 장태수가 나타난다. 수감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어제보다 평온함이 보인다. 대위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장태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수술 잘 받았어요. 다행히 완치 판정받았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 처벌받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한다. 대위님, 제가 처음에 대위님한테 반항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대위님 눈을 보는 순간 알았거든요. 뭐요?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이은서가 흥미로워한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숨길 수 없는 강함이 있었어요. 장태수가 고민하며 말한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반항했군요. 네,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이은서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면회 시간이 끝나간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위님도 안녕히 가세요. 이은서가 구치소를 나선다. 장태수와의 대화가 인상 깊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태수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물론 그가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은서는 생각한다. 오후 2시, 이은서가 부대로 돌아온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들이 있다. 이상우 중위가 기다리고 있다. 장태수는 어떻던가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간다. 중위님, 앞으로 부대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이은서가 잠시 생각한다. 병사들의 개인적인 고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개인적인 고민이요? 네, 장태수도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상우 중위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혹시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세요. 네,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은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중위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이 부대는 안전할 거예요. 과찬입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이은서가 숙소에서 나온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다. 그녀의 모습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복도를 걸어가는 이은서를 보는 병사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다. 호기심이나 의심 대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대위님, 안녕히 가세요. 지나가는 병사들이 하나둘씩 인사한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부대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다. 약 30명 정도 된다. 그들이 일제히 경례한다. 대위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진다. 이은서가 잠시 멈춘다. 그녀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특히 장태수는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진실이 드러난 후 그들은 이은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은서가 병사들을 향해 경례한다. 느리고 정중한 경례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차가 출발한다. 이은서가 뒤돌아보니 병사들이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차가 부대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이은서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태수와의 마지막 대화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김병철 소령 같은 확신범과 달리 장태수는 상황에 떠밀려 잘못을 저지른 경우였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필요하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이은서는 다음 임무를 생각한다. 또 다른 부대,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정체를 숨기고 잠입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온다. 다음 임무 브리핑 내일 오전 10시 해군 부대 IT 보안 관련. 역시 쉴 틈은 없다. 이은서가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는다. 잠깐이라도 쉬어야 한다. 잠깐의 회의가 끝나고 이은서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다. 다른 조사관들이 수행한 사건들의 결과 보고서들이다. 그 중에서 김병철 소령 사건 관련 후속 보고서가 눈에 띈다. 김병철 소령 웹하이어 3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장태수 상병은 협력 및 선처 조건으로 감형 예정.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 하지만 이은서는 안다. 이런 사건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김병철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장태수가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은서가 창밖을 바라본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또 다른 신분으로 또 다른 곳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진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들이다. 그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이은서의 임무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임무는 계속될 것이다. 이은서가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간다. 복도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를 위한 길을, 진실을 위한 길을. 그 길 위에서 이은서는 오늘도 싸우고 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인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